여러 명의 덕후가 모여 덕스러운 것들의 순위를 매기는데 오늘은 각자의 추억의 부금과 명장면에 대해서 한번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덕보드 차트 시작합니다. 와, 뭔가 약간 꼬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상하다. 뭔가 이게 막 굴곡이 있네. 좀 뭔가 갑시다. 뭐? 정리 안 된 멘트를 순간적으로 하느라고 약간 고장 났었어요. 고장났어 살짝. 삐그덕 됐는데 어쨌든 저희가 2부로 돌아왔습니다. 2부에서는 우리 각자 준비했던 작품들을 얘기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또 순위를 안 매기면 우리 정체성이 흔들리니까 순위 한번 매겨볼 텐데 뭐라 할까요? 이 각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할 거예요. 내가 이 장면은 이 작품은 어떤 작품이고 어떤 장면이다. 내가 그래서 어떤 추억이 있다. 이런 걸 설명을 하면 들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 납득 점수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뭐 괜찮네. 패스 페일로 하죠. 패스 페일. 아니 무슨 영어 테스트도 아니고. 그래서 5점 척도로 5점 만점에 해서 한번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에 공감해 주는가 요거 한번 점수를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준비했던 우리 장면에 대해서 오늘은 각자의 뭐 평이나 감상보다는 개인의 주관적인 감상과 소개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순서는 뭐 앉아있는 순서 이렇게 갈까요? 에이스부터 시작해서? 오늘은 시크 형님이 원하던 주제니까 시크 형님부터. 그래서 저는 지금 마지막에 하려고. 그러면 진짜 5초 안 그러면 내가 혼자 방송 절반할 수도 있어. 아 그래요? 그러면 너무 길어질 수도 있어서. 그럼 저희들이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돌아갑시다 그러면 이렇게. 그 존재감 약한 순서대로 하죠. 그러면 내가 그 정도였어? 아니 인기 말고 이게 그 부금 계열 쪽에서의 존재감이랄까? 아니 근데 너무 늦게 올려서 내가 못 보고 왔어 스부 거를. 그 설명을 도키메키 메모리얼은 근데 뭐 안 보고 오셔도 돼요.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좋습니다. 자 수북님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제가 이제 또 가져온 거는 두근두근 메모리얼 1탄 BGM인데요. 이게 나름 또 전설의 게임이에요. 이 게임은 전설의 게임. 그러게. 이거 4까지 나왔어. 진짜? 계속 나왔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아. 근데 1편 말고는 모르겠네. 근데 1편은 어마어마하게 히트했는데 2편 이후에는 조금 그저 그랬죠. 망했구나. 이게 원작이 94년에 PC 엔진으로 나왔는데 94년. 이게 요 장르의 효시예요, 이게. 맞아. 미소녀 연애 시뮬레이션. 연애 시뮬레이션. 이쪽에. 시뮬레이션인지는 의문이 가지만 발매 후 연이은 호평과 인기가 있었지만은 PC 엔진이 이게 접근성이 되게 낮잖아요. 또 그치. 이게 그냥 PC 엔진도 아니고 CD롬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식을 해달라는 요청이 되게 많았고 때마침 나온 이제 플레이스테이션으로 나오게 되고 대박을 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플레이스테이션으로 하셨을 것 같아요. 그쵸, 저도 플레이스테이션으로 했을 거예요. 만약 이걸 PC 엔진으로 했다고 한다면 그분은 정말 부자예요. 엄청난 부자거나 진짜 덕후거나 그렇겠지. 제가 즐긴 것도 이 PS판이고요. 이 전체적인 게임 완성도도 되게 훌륭하지만은 그 중에서 저는 음악이 되게 좋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이 음악을 아니야. 이 음악을 들으면은 그 시절이 떠올라요. 어렸을 때 방구석에서 게임하던 저의 모습이 떠올라요. 그렇게 표현하니까 좀 그 뭐 장면이나 이런 게 떠오르는 게 아니고 약간 나의 모습이 인간극장풍으로 갈 수도 있는데 조심해라 너. 겨울에 이불 같은 거 뒤집어 쓰고 맞아. 귤 까먹으면 맞아. 눈 퀭해가지고 손 노랗게 돼가지고 맞아요. 그 시절에 게임에 몰입하던 추억 같은 거구나. 그치. 일단 이 게임을 시작하면은 그 처음에 이제 막 이름이랑 그런 것부터 정하잖아요. 미연식 게임이니까 그때부터 완전 나는 미연식 게임이야 어서 오렴 이런 것처럼 되게 발랄한 음악으로 이제 반겨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입학식을 하고 고교 3년을 보내야 되는데 이게 약간의 이벤트 씬을 제외하면은 대부분의 시간은 육성하는 데 보내요. 뭐 공부하고 체육하고 그렇죠. 스탯 올리는 공부, 프린세스 운동, 메이커 같이 올리는 동아리 활동 이러면서 이제 능력치 오르는데 이때 나오는 이 음악들이 제가 추천하는 음악이에요. 그때 나온 음악들 기억도 안 나는데 지금부터 이제 기억을 제가 떠올리게 오케이 좋아. 또 이제 일본이 맨날 자랑하는 게 사계절이 뚜렷한 거 자랑하잖아요. 그 되게 신발 벗고 집에 들어가는 거, 사계절 뚜렷한 거, 수돗물 병신 같은 거잖아요. 어떻게 자기 위안 같은 거잖아요. 북반구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수돗물을 마실 수 있고 뭐 진짜 그런 거잖아요. 일본의 자랑이라는 게 자랑거리가 너무 없는 거 아니냐? 근데 이 자랑거리도 점점 줄어들고 있어 지금. 큰일 났어. 마시면 안 될 것 같은데. 큰일 났어 지금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남아 있는 게 사계절 정도인데 자랑거리가 사계절밖에 없어.
이거 주제가 약간 묘하게 이상하게 엇나가는 까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금이 이 사계절의 계절성을 되게 잘 살렸어요. 예, 일단 처음에 입학을 하면은 4월이니까 당연히 봄이죠. 예, 먼저 이제 봄을 들으시겠습니다. 그래 오늘 노트북도 들고 오고. 이게 봄? 딱 그 일본식 어떤 토스트 물고 일상물? 토스트 물고 학교 가다가 부닥쳐서 그래 그런 이거 장면. 아니니까. 옆에 자전거 타는 애들 막 지나가고. 그래 그놈 자전거. 일본은 자전거 진짜 많이 타나 봐요. 그럼 많이 타더라고. 네, 먼저 게임을 처음 시작하게 되면 이 노래를 주구장창 듣게 되는데 왜냐하면 초반에는 쪼랩이라서 이벤트가 안 일어나거든요. 여자들이 안 붙어요. 능력치가 올라야 여자들과 예, 관계가 예. 열려요. 야이씨 너무 현실적인 거 아니야? 예, 그래서 이제 반에서 좀 쳐야지 애들이 그 오지. 그래서 이제 이 노래가 나올 때는 하굣길에 우연히 막 소꿉친구 만나도 이상한 소문 나면 곤란하니까 따로 집에 가자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요. 히사키 시오리 씨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예. 없네. 봄의 싱그러움 아주 잘 표현한 노래고요. 내용은 싱그럽지 않은데 지금. 이게 그리고 이제 여름입니다. 여름스러운. 예, 여름스럽게 되게 그 운동회 같은 느낌. 예, 굉장히 노래가 발랄하죠. 배틀 운동회. 예. 예. 근데 하지만 아직도 쪼레베기 때문에 연락이 없습니다. 예, 코나미맨이 아닌 이상은 여전히 이벤트가 없어요. 이런 거 들으면 꼭 그런 장면 떠오르지 않나요? 그 수영장에서 맞아, 딱 수영장 수업하는 그거 부활동. 저는 부활동, 육상 같은 거 있잖아요. 육상 같은 딱 그런 거 떠오르네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을입니다. 이때부터 학력고사 해가지고 이제 점수 좀 따는 순간인가? 시험 준비해야 돼? 가을이 되면서 뭔가 좀 되게 차분하죠 분위기가. 근데 하지만 여전히 쪼렙이라서 왜냐 1학년이니까 1학년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입질이 없어요. 예. 근데 이거 능력치 어설프게 한 번에 빵 터지면은 관계가 한 번에 다 열려가지고 이게 문어발식 경영하다 폭망한다니까요. 네, 네. 이게 그러니까는 저는 뭐 이런 경험은 없었지만은 대리 체험을 해본 결과 너무 인기가 많아도 곤란하다라는 거를 그렇기도 하고 알았어요. 이게 뭐 관계가 안 좋아서 폭탄 터지면 딴 애들한테도 또 영향이 가요. 막 이상한 소문 나고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현실성 쩌는데 능력치 조심스럽게 열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때 가을쯤 되면 이제 막 축제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제 축제 때도 이제 막 혼자 돌아다니면서 컴퓨터부 이런 데 가면 또 트윈비 게임도 할 수 있고 그래요. 네. 그런 거 그걸 하고. 하게 됐다면 이벤트가 없다는 뜻이죠. 1학년이니까 예. 원래 대학도 신입생 때는 다 고만고만한데 2학년 때부터 이뻐지잖아요. 우리 학교에도 슬픈 전설이 있는데 1학년 때 여하구와 뽀트를 못하면 4년 내내 솔로라는. 아 그래? 아 그 학교는 그 호수가 되게 유명하니까. 맞아요. 아 그래? 예. 예, 호수가 그다음 유명한데면 나 살던 동네 거긴가? 예, 안 모르겠어요. 형 없는데. 그다음에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이제 겨울 노래입니다. 네. 음악적인 면에서는 뭔가 특별함을 느끼긴 좀 애매할 것 같아요. 특별하진 않은데 이게 원래 이런 게임의 특징이 백그라운드 뮤직이 계속 깔리잖아. 맞아. 내가 무슨 활동을 하면서 각인된다. 각인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내가 그럼 각인돼서 이걸 갖고 온 거야? 뭐 추억을 얘기하고 싶던 거 아닐까? 얘기하고 싶은 거니까. 이게 이제 겨울에 나오는 음악이고, 예. 왠지 이 음악을 들으면 되게 추워요. 뭐 추웠니 그때? 아까도 얘기했잖아. 음악을 들으면 공감각적인 기억이 떠오른다. 그치, 되게 춥고. 싱크 형이 가져온 주제는 딱 맞네요. 그리고 내가 얘기했잖아. 이불 뒤집어서 줄 까먹고 있었다고. 겨울에 했어 이 게임? 어.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이 음악이 이제 나올 때쯤 되면 이제 새해 1월 1일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집으로 이쁜이들이 찾아와요. 레벨 좀 올라서 같이 저거 같이 참배 갈래? 참배 가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흔들고 이거 하고 100원 넣고 대기 그 맨날 그 점 뽑는 거는 대흉 항상 리셋을 해야 돼. 맞아요. 피곤하게. 근데 이때는 이제 거절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 명이 찾아오기 때문에. 한 명만 몰라요. 선택과 집중을 해야지. 그렇죠. 예.
뭐 선택과 집중 안 한다고 나중에 칼 맞아 죽고 이런 엔딩은 없지. 아니요, 근데 너무 방치하면 폭탄 터져서 네. 나쁜 소문 퍼져가지고 딴 애들 다 죽는다니까요. 죽는다고? 아 죽는 게 아니라 그 각 플래그가 다 깨진다. 그러니까 저 호감도가 음. 최하로 다 떨어져요. 모든 그 자연. 주변 인물들이. 저 이 음악을 들어서 그런지 모르 좀 추운데 에어컨 좀. 뭐 설명 끝난 건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끝났습니다. 이렇게. 그 오프닝 음악으로 마치 그 설명이 멘트가 좋았을 거 아닙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끝났습니다. 더불어 나의 청춘도 끝났습니다. 뭐 이런 말인데 왜 그래요? 아직 안 끝났는데. 아직 안 끝났어? 근데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학교 다니면서 고등학교 다니면서 그런 추억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그냥 대리만족하는 너 거지. 남녀공학 났다며? 아니 난 남자 학교인데도 약간 비슷한 쪽이 있는데 왜? 아니 뭐. 남자 학교에 비슷한 쪽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 학교 안에서는 없지 당연히. 그러니까 나도 깜짝 놀라서 방금. 아니 나는 그 부활동이 나는 그 저기 중창부였는데 중창부인데 아카펠라야. 그래서 반주가 평소엔 필요 없는데 축제 때는 대형 합창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주가 필요해. 그러면 항상 우리 여대생 언니들? 아니지 다른 학교의 여자 중창부나 합창단의 반주자를 섭외를 해서 데려온단 말이야. 이걸 놓고 그 10명의 승냥이들이 전투가 벌어지는데 성공자. 오. 그 축제 기간에 이 연애가 벌어지는 또 다른 여학교에서도 많이 오잖아. 막 교류가 있잖아. 그래가지고 이런 연애 시뮬레이션 이런 거 옛날에 학교 생활 이런 거 하면 나는 그냥 그때 떠올라. 나 축제하고 막 노래 연습하고 그 반주자하고 애들 모르게 손잡고 집에 가고 이랬던 장면들. 저는 그 학창 시절과 괴리감이 굉장히 괴로웠는데 나는 왜 일본에 태어나지 못했나. 맞아. 왠지 일본에 태어났으면 다 했을 수 있을 것 근데 같고. 일본 애들도 안 그럴 것 같지 않냐? 그치. 당연히 안 그러겠지. 와서 생각해 보면 일본 애들도 이런 거는 판타지고 실제 가까운 거는 그 별 볼 일 없는 블루스 뭐 그런 그 거지. 정도 레벨일 것 같아. 오늘부터 우리는. 나는 서클을 되게 열심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미연 씨 얘기를 하고 학창 시절 얘기를 하면 내 경험한 게 좀 떠오르는 그게 있어. 서클이 좀 훈훈했나 봐요. 저도 서클하고 막 그때 당시는 대면식 이런 게 유행했었어요. 그치. 그래서 맞아. 남자 학교니까 진짜. 여자 학교 같은 맞아. 부랑 맞아. 조인해가지고 굳이 그런 기술적인 교류를 하면 되지 꼭 술을 먹어. 그다음에 그 고등학생한테 술 파는 집이 몇 군데인가 있어. 우리는 그치. 학교가 우리 신당동 때는 근처여서 신당동 떡볶이촌에 우리가 단골로 가는 집이 있는데 거기 가면 2층에는 아주 술을 밖에서 사오면은 그걸 이렇게 모른 척 해줬어. 그러면은 소주를 사가지고 가방에 넣고 가서 물 주전자에 물 버리고 거기다가 소주 담아서 이렇게 야 먹었는데. 어떻게 이거 동네마다 똑같냐? 그지. 내가 그런 집 가는데도 있잖아. 2층이었는데. 그 지금 다락방 같은데. 맞아. 1층에서 그거 있잖아요. 그 라싸님 집 맞은편에 그 치킨 많이 팔았잖아요. 거기 다 그랬어요? 이렇게 뭐 걸릴 뻔했지. 그래서 거기 신당동 왕십리 이 근처 그런 데서 이제 막 대면식하고 막 다른 스쿨 애들이랑 갑자기 그 생각이 나오네. 그래서 되게 추억 소환을 잘해준 것 같아 나한테. 나 그러면 점수 4점. 해봐도 되는가? 네, 4점 하시죠. 참. 4점. 난 설명 나는 끝났어. 저는 사실 이 게임 되게 재밌겠고 전 캐릭터 엔딩 다 봤어요.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근데 이주인 레이도 엔딩 봤나요? 이준이가 그 숨겨진 캐릭터죠. 남자. 노란 머리. 근데 걔는 모르겠어. 걔는 기억이 잘 안 나고 일단 그 전면에 나와 있는 애들은 다 봤는데 저는 그때 근데 고등학교 때였을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저희 집에 놀러 와서 게임 되게 많이 했어요. 위닝 11 많이 했지. 위닝 11도였고 그러니까 학교 친구들도 거의 매일 놀러 왔었거든요. 만화도 많이 보고 그러니까 이 집에 많이 놀러 갔을 것 같아. 네, 만화책도 많고 이러니까 애들이 거의 막 죽돌이처럼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배고플 때 되면은 짜장면도 시켜주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또 음식도 시켜주고 하니까 애들 진짜 많이 왔는데. 아니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술도 먹었다고? 네. 할머니 할아버지 주무시면. 진짜. 그래가지고 아주 좀 거지 같았죠. 어쨌든 그랬는데 그러면 애들이 이제 그런 미연식 게임을 하면 야 이 여자 꼬셔봐 저 여자 꼬셔봐 막 이러잖아. 그래가지고 막 애들하고 엄청 재밌게 놀았어요. 그 기억이 계속 나요. 5점 나오나요 그러면? 근데 이게 음악적으로는 좀 전혀 기억이 안 나고 저는 오프닝을 들고 나왔으면은 4점 5점 생각했는데 그냥 이거면은 저는 뭐 추억 보정해서 4점 드리겠습니다. 저는 연애 시뮬레이션 저도 좀 좋아하거든요. 확실히 저는 캐릭터성이 강한 게임을 좋아해서 좋았는데 저는 원래 이제 그 주인공 여자애들을 별로 대부분 안 좋아하는데 이 도키도키 근데 메모리얼에서는 주인공이 좋았어. 생긴 게 되게 머리띠하고 예쁘게 생겼잖아. 내가 주인공이 나의 아바타 아니야? 주인공은 아니요. 그렇고 여주가 여주 얘기 그 손목 친구 포지션이 여주인데 빨간 머리. 소문 나니까는 따로 가자케. 지금 생각하니까 싸가지 없네.
나로 가고 싶었어. 그렇게 하면 찐다. 근데 보면은 다른 게임에선 대부분 소꿉놀이 캐릭터는 되게 막 발랄하고 짧은 머리 그런 캐릭터가 나오지 않나? 근데 여기선 되게 좀 청순하고 좀 그치, 그래도 청순하고 그런 능력치가 완벽한 캐릭터로 나와요. 그치. 공부도 잘하고 뭐 완전 만능 아이돌. 그러니까 소꿉친구인데 제일 엔딩 보기가 힘들어요. 맞아. 내가 제일 힘들어요. 맞아. 보통 소꿉친구는 진입 장벽이 제일 낮은 애잖아요. 맞아. 보통. 아니 네. 보통은 그렇게 안 어려웠던 하고 기억이 나. 제일 어렸을 때부터 친한 애가 마지막 벽을 넘기가 되게 힘들게 설계하지 않나 게임이 미연 씨가? 아니에요. 만만히 봤다가 원래 되게 아이돌 같은 여자애를 좋아하고 절대 못 깰 것 같은 거 회장 학생회장 같은 맞아. 애들이 아, 제일 물론 세고. 진보스. 진보스고 보통 제일 꽃이 시원해 운동부 애들. 맞아. 공부 안 하고 운동만 하면 네. 보통 꼬셔지는 캐릭터들. 이게 너무 많이 했나? 네, 저는 3.5점 드리겠습니다. 반올림 4452 해주세요. 4452. 우리 소수 좀 하자. 자 다음엔 우리 수북님 했고 음. 꾸봉님은 어떤 작품 가져오셨죠? 전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TVN 드라마 시그널을 가져왔습니다. 사실은 이건 사실 드라마를 너무 재밌게 봐서 아마 그 보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장범준이랑 가수 자체도 또 너무 좋아해서 그 목소리가 너무 매력적이에요. 진짜. 네. 맞아요. 예. 막 지겹다 해도 들으면 또 막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게 이 있어요. 사람이 감수성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의 대학 시절의 감수성하고 되게 이 사람 노래만 들으면 저 대학 시절이 계속 생각나요. 그렇지 않냐? 맞아. 그런 톤이야. 그런 톤이야. 와이프도 계속 그 얘기를 해요. 우리 나이 때 딱 그건가 봐. 그래가지고 너무 와닿는데 이 장면하고도 매칭이 너무 잘 돼가지고 들고 나왔습니다. 이제 그냥 드라마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TVN 드라마고요. 그다음에 그 저희가 최근에 방송했던 킹덤으로 유명해진 김은희 작가의 성공작 중에 하나입니다. 맞아요. 이게 네. 그 앞에는 좀 별로 평이 안 좋았어요. 유령이나 메가히트. 이런 것은 그냥 재미는 있었다고 하는데 그냥 고정적인 팬들 지금 김은희 하면 시그널이 제일 먼저 나오잖아. 시그널 최고죠. 실제로 시그널은 일본, 중국에 다 수출됐고요. 음. 일본에서는 심지어 자기네들이 리메이크 해가지고 극장판까지 맞아. 만들었어요. 일본 리메이크 네. 다 했어. 네. 리메이크한 것도 시청률 엄청 잘 나왔대. 네. 오 진짜요? 네.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에 방영할 때도 그 기존에 이제 비공중파 드라마 시청률 1위가 미생이었어요. 11%. 근데 그거를 7회 만에 갈아치우고 최종적으로 15%의 시청률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소재가 일단 너무 좋았지. 예. 더 웃긴 거는 이건 원래 SBS에서 방영하기로 했었는데 SBS에서는 김은희 작가가 흥행을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거절을 했는데 사람들이 모두 신의 한 수였다. 그렇지. TVN에서 나와서 이런 작품을 그래, 만들 수 있었다. 네. 작품 네. 제작 환경도 중요하니까. 네, 그래서 특히 이제 김혜수, 조진웅, 이재훈의 세 배우를 주연으로 사용했는데요. 캐스팅이 굉장히 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두 개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수사물인데요. 과거의 형사인 이재한, 그러니까 조진웅 씨하고 그다음 현재의 경찰인 박혜영, 그 이재훈이 무전기를 통해 연락하면서 현재 미제 상태인 사건들을 해결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두 인물들의 중간에 서 있는 게 김혜수인데 김혜수는 약간 나이 많은 고참 형사 역으로 나와요. 근데 이제 그게 자기 사수가 조진웅 씨고 그리고 이제 이재훈하고 같이 현재에서 사건을 해결하는 그런 연결고리 같은 역할을 하는 두 시대를 다 살.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실제로 일어났던 우리나라의 미제 사건들, 특히 뭐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나 뭐 그 유괴 뭐 초등학생 유괴한 뭐 살인 사건 이런 것들을 그냥 각색해서 해결을 하니까 솔직히 몰입감이 더 있고 재밌었죠. 그래서 제가 들고 나온 이 장면도 그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을 모티브로 한 부녀자 연쇄 살인 사건인데요. 이게 이제 조진웅이 이제 그 사건을 수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이재훈하고 이제 무전기로 계속 연락을 하면서 이제 다음 피해자가 누군지를 들었는데 그 피해자가 사실은 자기가 이제 썸 타고 있던 짝사랑하던 공무원 아가씨야.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살해 현장을 이제 찾아가가지고 이제 구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뭐 범인을 잡으려고 하는데 이제 범인이 도망가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한테 어디 갔냐고 물어봤는데 그 사람이 다른 방향을 가르쳐줘요. 이 사람이 범인의 아버지야, 공범이야. 그래가지고 못 구해요 이 사람을. 그게 못 구하는데 이제 자기가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 아저씨가 이제 거짓 증언해서 찾아가서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내가지고 찾아갔는데 집에 그 범인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범인은 이제 죽이러 가는데 그 막 몸싸움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런 와중에 그 아저씨 그 범인의 아버지가 쫓아와가지고 조진웅을 막 때리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증거도 없는데 우리 아들은 범인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가 없으면 그냥 그럼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러면서 이제 음. 죽이려고 하는데 이 범인이 이제 몸싸움을 하다가 떨어지려고 그래요. 건물 옥상에서. 근데 조진웅이 그걸 딱 잡거든요. 본능적으로 죽이면 안 되니까. 근데 이 범인이 그걸 보고 씩 웃어. 그러니까 조진웅이 손을 놓쳐버려. 놔버리지. 그거 웃으면 안 되지 거기서. 이렇게 손을 놔버리고 얘가 실망이야. 떨어져서 죽어요? 반신불수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증거는 없으니까 처벌을 못 하고 이 아버지는 그 조진웅이 자기도 이 얘 범인 찾아가지고 허리 부러뜨린 거 자기 자수할 테니까 아들 자수시키라고 그러는데 그 아버지는 절대 아무 일 없었다. 너랑 관계도 없고 이러면서 이제 그게 끝나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주인공이 이제 이걸 처벌을 못 하니까 너무 이제 빡친 거야. 그래서 이제 페인처럼 살고 있는데 이 그 썸 타던 아가씨의 이모가 찾아와요. 그러면서 막 그 공무원 아가씨가 그 형사님 되게 좋아했다고 하면서 이거를 이제 그 티켓을 영화 티켓을 2장 주면서 이게 형사님이 좋아하실지 몰라가지고 줄까 말까 애가 되게 고민했었다고 하면서 이 티켓을 딱 주는데 하필 그 영화가 코미디 영화예요. 그 이제 극장에서 이제 혼자 이 티켓을 주고 딱 보러 가는데 사람 다 주변 웃고 있는데 얘는 이제 그걸 보면서 막 오열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노래가 딱 나오는데 이 노래 가사 그거예요. 헤어진 연인을 다시 못 만난, 그러니까 다시 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 그거에 대한 뭐 슬픈 얘기인데 이건 그치 고마워. 근데 이거는 이 사람이 이미 죽어버렸잖아. 그치. 근데 썸만 타는 사람. 아니 근데 그 썸이긴 한데 응. 거의 연인 직전에 연인 직전이야. 이 이제 고백만 했으면 끝나는 사이야. 그러니까 이 여자도 굉장히 좋아했고 서로 굉장히 좋아해서 이제 막 우리 사귀자 하기 직전까지 갔을 때 제일 좋았을 때. 근데 이제 이 사람 죽어버려서 뭐 관계 회복이나 이런 게 영원히 안 되는 상태니까 난 너무 슬프더라고. 그렇잖아. 또 너무 안타깝지 않나? 자기가 잡을 그쵸. 수 있는데 못 잡았고, 그러니까 지킬 수 있는데 못 지켰고, 처벌하고 싶었는데 뭐 처벌을 못 했고. 진짜 난 이 장면 보면서 펑펑 울었어. 근데 이것 때문에 또 다시 봤거든요. 또 울었어. 나는 다 했어요 얘기? 예. 나는 이거를 드라마를 못 봐서 이 장면을 이해하려고 스토리 앞뒤 스토리 읽어보고 장면 관련된 클립들을 몇 개를 보고서 이해를 했는데 초치기는 싫지만 솔직히 난 장범준을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뭐 그럴 수 있죠. 그 맞아요. 목소리 톤하고 이해할 수 있어. 이게 근데 너무 이상하게 참 이렇게 너무 달달하고 간드러지는 목소리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 창법이나 이런 거를. 그래서 어. 장범준의 노래 스타일을 다 별로 안 좋아해서 나는 오히려 이 장면에 내가 스토리를 다 읽고 이 장면을 클립을 보고 회상이 들어간 그 클립을 봤는데 뮤직비디오 좀 누가 만들었다고. 그래서 그걸 봤는데 장면은 너무 슬픈데 음악이 깬다고 느꼈어. 내가 그게 싫으니까. 취향이니까. 그래서 이게 되게 고민이 되더라고. 장면은 되게 완성도가 높고 내가 이거를 만약에 라이브로 그 드라마를 봤으면 어마어마하게 몰입했을 것 같아. 나도 저게 그냥 글로만 된 걸 읽는데도 되게 슬프더라고. 되게 막 안타깝고. 진짜 형 드라마 보면 진짜 내가 잡으려고 했던 연쇄살인마가 한테 나의 연인이 살해당한 거잖아. 근데 걔를 잡으러 갔는데 못 잡았어. 잡았는데도 못 잡게 된 거잖아. 되게 그러니까. 안타깝잖아. 미친다니까. 그래서 이거는 되게 점수주기가 애매한데 저는 장범준 때문에 마이너스 1점에서 4점 드리겠습니다. 노래 방금 들어봤는데 김창완 노래가 맞네요. 그래요? 네, 원곡은 그리고 제가 몰랐어요. 네. 곡 자체는 되게 올드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노래는 너무나도 유명한 노래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가수들이 리메이크를 하고 그래서 되게 익숙한데 근데 꾸봉님이 장면 설명을 되게 잘하네요. 잘하네요는 뭐야, 뭐야? 이게. 의외니? 한번 해봐라. 의외였구나. 그래서 저도 5점 드리겠습니다. 우와. 노래는 되게 익숙해서 딱히 새롭진 않은데 장면 설명을 잘했어요. 근데 진짜 이 드라마를 진짜 리얼타임으로 보셨으면 가사는 장면이랑 되게 잘 어울려요. 가사가 너무 근데 저는 그거 반대예요. 저는 노래는 좋은데 그래? 이 장면이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 근데 이 연인이 죽은 거 같고 그래도 확실히 그 증거도 없는데 사람을 그래도 되나? 근데 막 이런. 이게 범인이 확실하다는 거는 맞아요. 아니 범인이 확실해도 죽이면 안 되지. 그치. 직업 윤리와 감정 사이에서의 저는 잘 모르겠어. 그게 나는 되게 감정적인 사람이라 그 이해가 가. 나는 이해가 저는 갔어요. 죽이면 안 되지. 그러니까 안 죽였으면 더 그러니까 와닿았을 것 법적으로 그러니까 죽이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이게 이 사람은
거기서 안 죽이고 이게 끌어올렸어야 된다. 더 다크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저는 모르겠어요. 그게 가족이 아니고 연인인 거에서 저는 좀 공감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공감하는 거 보면 분명히 많은 사람이 그렇게 진짜로 느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근데 저는 그 부분이 잘 공감이 안 간단 이사님 말이에요. 드라마 안 봤죠? 네. 드라마를 보면은 그렇게 느끼게 돼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안 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근데 이거 감수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룰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다른 거니까. 이 장면이 굉장히 별로인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사실. 나는 반대야. 가족이기 전에 그 지금 이 썸이 절정에 달았을 때 있잖아. 아직 고백도 못한 이때가 감정이 최고조가 아니 되니까. 그렇다면 사람을 죽인단 말이에요. 못했다는 게 된 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을 죽이고 안 죽이고는 나는 이 장면에서 크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 이 사람의 감정선하고 이 노래가 매칭이 잘 된다는 뜻이에요. 그때의 이 상실의 슬픔이 나는 가족의 상실보다는 더 그거를 빼고 생각하면 더 와닿는 것 같아요. 그걸 빼고 단순히 진짜 내가 고백을 하고 싶은 사람인데 못했고 거기서 그 영화를 보러 갔는데 그 노래가 흐르면은 그건 좀 개인적으로는 저런 놈들은 죽어도 크게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파기 때문에 나는 그 상황이면 난 죽이러 가. 저도 똑같은 상황에서는 죽였어요. 난 그 상황이면 저 죽이러 총으로 가. 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세상에서 제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고 싶을 거야 아마. 죽이고 싶은 거랑 죽이는 거는 다르잖아요. 어쨌든 할 수 있으면 하겠죠. 네. 만약에 할 수 있으면. 이상한 데 꽂혔는데 어쨌거나 저는 3.5점 드리겠습니다. 보고 싶네. 근데 드라마는 끝까지 재밌어요. 근데 끝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 좀 끝이 제일 별로거든요. 난 저 소재만 보고서는 한번 진짜 봐야지 나중에 못 봤는데. 근데 그 부분이 너무 좋아서 그 아버지가 그거 잘 안 가르쳐주고 그런 부분은 진짜 되게 또 이상한데 꽂혔다. 진짜 듣기만 해도 되게 재밌는데. 이 자식. 근데 팬 친구는 칭찬인 거야? 뭔가 미묘한 선에 있어. 근데 이 아버지도 굉장히 그 중견 배우 유명하신 분이고 연기도 굉장히 잘했는데 보고 있으면 진짜 막 가슴 터져요 진짜. 아우 이러는데 나중에 마지막 장면에 이제 현실 세계에서 범인을 잡거든요. 그러니까 현대 시대에서 그때 이 아저씨한테 주인공이 하는 말이 되게 괜찮았어요. 되게 궁금하네. 그죠? 뭐라고 했어요? 아니 그냥 권선징악 같은 내용인데 이 아저씨가 이제 한 대 맞은 거지 그 장면에서. 자기는 정말 잘못 없고 자기 아들도 고통을 많이 받아서 전혀 문제 없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하여간 깨달아. 자 에이스님. 네. 저는 그 와킨 피닉스가 나오는 그녀에서 나오는 그 허에서 나오는 더 문송이라고 그 극 중에 이제 스칼렛 요한슨이 목소리로 등장을 하잖아요. 거기서 그걸 부르는 노래인데 이게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주인공 남자가 이제 그 대필 편지 작가잖아요. 그래서 진짜 되게 아름다운 글들을 많이 쓰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OS를 이제 새로 샀는데 그 OS가 이제 스칼렛 요한슨 목소리의 그 OS인데 이제 얘가 처음엔 그냥 잡일 처리해주고 이제 기분 잘 맞춰주고 이 정도였다가 AI 비서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랬다가 점점 이제 자아가 커지면서 진짜 사람처럼 돼가고 감정 교류를 하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이제 정말 사람을 초월하고 AI를 초월해서 진짜 무슨 신적인 존재처럼 그렇게 돼버려서 저는 약간 이거를 약간 AI의 공포를 느꼈어요. 저는 자유로운 학습 AI들의 초인공지능이구나. 스카이넷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떠나가고 이제 남는 그런 내용인데 근데 이게 보는 사람의 그러니까 그 흥미에 따라서 되게 달라지는 영화인데 해석도 달라지죠. 많이 달라지죠. 근데 저는 이 노래가 그냥 극 중에서 봤을 땐 별 생각 없었는데 전 이거를 아카데미 그 시상식에서 이제 이 그 작곡가 나와서 부르는 거, 남자랑 여자랑 같이 나와서 부르는 걸 듣고 너무 좋아서 다시 한번 보게 됐는데 제가 이 영화를 한 5번 정도 봤는데 계속 이 노래가 너무 남아서 제가 지금도 그냥 그 플레이리스트에 있어서 많이 듣는 노래거든요. 근데 그냥 극 중에서 들을 땐 그냥 이렇게 흘러갔어요. 왜냐면 이제 그 극 중에서 이제 이 남자가 이거만 이어폰만 꽂고 같이 별장으로 가서 가면서 이제 같이 뭐 노래를 작곡하고 거기서 여기는 그 가사가 있어야겠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가사를 붙여서 부른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리스닝이 잘 안 되잖아요. 이 가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몰랐을 때는 별 생각 없었는데 이제 가사를 이제
다른 데서 보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되게 뭔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사를 보면은 뭐 저는 다리 위에 누워 있고 뭐 내 사랑 제가 거기 갈게요. 그리고 느낌이 되게 청량하고 맑은 느낌이에요. 근데 이 노래 그 허에서 노래가 다 좋거든요. 되게 그 AI가 노래를 자꾸 작곡을 해요. 작곡을 해서 피아노 곡을 들려주는데 그 곡 중에 이제 막 그 빛이 그러니까 해변에 가서 그 당신과 해변에 같이 있는 거를 이제 상상하면서 해봤어요. 막 그러면서 하고 또 그 곡 중에 포토그래프라는 곡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저거 피아노 곡인데 이제 당신과 같이 찍은 사진이 있다면 이런 게 아닐까 하면서 그런 작곡한 노래가 있는데 그것도 그렇고 공통된 느낌이 제가 보기엔 되게 청량하고 되게 맑은 느낌인데 되게 뭐랄까 외로운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노래 가사를 그냥 보면은 되게 그냥 보통 사랑 노래 같은데 사실 보면은 우리는 아득히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고 이게 더 문송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보면은 그러니까 러블리즈 노래처럼 가까이 항상 있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결국은 운이잖아요. 보통. 근데 이 극에서도 나오는 게 이제 하지만 이제 우주적인 시점에서 보면은 사실 우리는 거의 붙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같이 태양도 우리 친구지. 하지만 넘어지면 코다할 때 있지. 하지만 우리는 그냥 밀리언 마일스 어웨이 돼 있는 상태인 거고. 저는 근데 제가 이제 그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거는 이 여자 그 허의 AI가 굉장히 주인공 스스로의 내면을 계속 반영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맞아, 결국은 그래서 이 노래 자체도 사실은 주인공의 마음인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가사를 보니까 좀 더 그런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 주인공 자체가 되게 외로운 사람이잖아요. 엄청. 그 되게 사랑했던 부인이랑 최근에 이제 이혼을 했고, 근데 저는 이 사람을 생각한 게 되게 그 글을 쓰는 사람이라 그런지 되게 사람을 멀리서 떨어져 보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관찰자 시점에서 보는 걸 좋아하는데 실제로 인간 대 인간으로 마주하면 되게 공포를 느끼는 거죠.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 영화에서도 계속 주인공이.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감성적인 글을 쓰는 사람인 거고. 근데 사실은 정말 이 객관적으로 보니 인간을 사랑하는데 실제로 이 사람이 그 자신의 시각을 갖고 자기를 보면은 그게 두려운 거예요. 자기는 남을 보는 걸 이렇게. 근데 그 맨 마지막에 이제 그 친구와 대화하는 장면을 보면 주인공이 약간 그거를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느낌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둘이 남아서 결국 그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는 결국 이제 외로운 개인이 사랑할 수밖에 없고 결국 그런 신적인 존재, 나의 모든 걸 포용하고 모든 걸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떠나간 거죠. 저는 부질없다고 느꼈어요. 그런 존재는. 그래서 저는 약간 이게 이 감독이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신적인 그런 종교가 포용하고 있는 인간에 대한 관점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이 AI가 그 몇천 명이랑 지금 그 연애를 하고 있다고 말하잖아요. 극 중에서도. 그러니까 정말 신적인 존재인 거죠, 진짜. 이 감독이 그거잖아요. 보이후드 감독. 정말? 보이후드 극혐. 진짜? 보이후드 내 인생 최고 영화 중에 하나인데. 진짜 감동. 나 진짜 너무 감동. 그러니까 좋았는데. 그래서 마무리를 지어주세요. 네. 에이스님.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어떤 노래를 들으면 이거는 내 인생의 BGM이야 이렇게 느끼는. 내 인생은 이랬으면 좋겠어. 막 이런 내 인생에는 이게 배경음악으로 나오는 그런 스토리였으면 좋겠어. 그런 기분이 있잖아요. 저는 약간 이 노래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럼 약간 외로운 거 좋아하십니까? 외롭지만 깨끗하고 청명했어요. 제가 이 영화를 보지 못했어요. 네, 저 설명을 듣고 그 스토리를 그래도 보지는 못할 것 같고 어젯밤에 스토리라도 읽고 가야겠다 해서 보다가 딱 첫 번째 시놉시스 보는 순간 내가 이거 나중에 봐야지 하고 킵해놨던 게 생각이 나서 안 봤어. 잘했어요. 재밌어요. 영화 괜찮아요. 그래서 그 클립만 조금 분위기감은 좀 봤는데 내가 생각했던 거랑은 좀 다른 방향이긴 하지만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화는 봐야겠다고 생각했고 저 클립을 통해서 느끼는 것들은 생각보다 이게 AI라는 걸 수단으로 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외로움이나 이런 거 인간관계 같은 걸 표현한 영화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분위기에서 저 BGM은 정말 괜찮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4점
저는 4점 준비드리겠습니다. 좋은데 4점이요. 나 오늘 장면들은 다 좋았던 것 같은데. 이게 AI가 이렇게 네. 목소리가 있어요? 네, 목소리만 있어요. 그럼 반주는 누가 해줬어요? 이 주인공이 주인공이 우쿨렐레로. 우쿨렐레로. 그리고 나중에 혼자 춤도 춰 막. 여기 꽂고 다니면서 같이 데이트하고 막. 저는 이 내용을 대충 봤는데 조금 공감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3.5점 드리겠습니다. 공감 안 된 거 치고는 점수 많이 준 거 아니야? 그러게. 저도 이 영화는 굉장히 재밌게 봤고 아니, 재밌다기보다는 좀 뭔가 생각을 많이 하면서 봤어요. 그리고 사실은 저는 약간 AI의 발전 방향이나 이 정도가 약간 소름 끼치죠. 무서운 맞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좀 무서운 영화기도 했고 근데 그냥 인간관계에 대한 얘기 자체로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 노래 자체도 주제랑 굉장히 잘 맞아서 전 4.5점 드리겠습니다. 좋네. 근데 이런 AI가 있으면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아? 진짜. 나 근데 만약에 나 약간 소유욕이 있는 편이라서 이런 이거 그러면... 막 각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공유하는 그런 그건 연인이라면 난 싫어. 그건 싫지. 나만의 것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맞아. 같아요. 연인 관계에서. 가까운 치킨집은 막 이러면서 왼쪽 50m 전방. 뭐라? 네, 제가 가져온 건 이제 홈월드인데요. 두 장면을 가져왔는데 실제로 얘기하고 싶었던 건 뒤쪽인데, 근데 이 작품에 대해 설명을 하려면 앞쪽을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홈월드라는 게임은 RTS 명가로 누구나 인정하는 렐릭 엔터테인먼트의 데뷔작이에요. 렐릭 엔터테인먼트의 데뷔작인데 렐릭 엔터테인먼트는 무슨 게임 다른 걸 만들었어요? 최대 히트작은 워해머 4만 던 오브 워 시리즈, 컴퍼니 오브 히어로즈,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 4. 다 RTS예요. 다 RTS. RTS 중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시도, 새로운 시스템, 전략 전술성의 극대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하는 회사였어요. 근데 처음으로 데뷔작이면서 RTS면서 이 완성도가 이만큼 높은 게임이 나와가지고 엄청난 충격에 빠뜨렸었죠. 99년도 9월 30일 날 발매된 게임인데 이걸 어디서 광고를 봤어요. 제가 10월 달쯤에 광고를 봤는데 한글화가 돼서 출시가 됐다고 한글화 됐어요? 근데 보니까 매뉴얼 한글화야. 나 뭐야? 게임 한글 아니었어. 신나네? 낚였어. 근데 그 시놉시스하고 이거를 보고서는 바로 강변 테크마트 달려가서 하나 사왔어요. 강변 테크노마트 오랜만이다. 아직 있나요? 강변 테크노마트가? 요즘 휴대폰의 명가요. 그래? 신노림 테크노 아니야 거기는? 아니 근데 그랬는데 뭐 게임 시리즈에 대한 설명 이런 거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빼고 이 게임 자체의 특징 조금만 얘기를 하면 이 게임은 온전한 3D 전략의 최초이자 최후예요. 그러니까 3D로 그래픽이 돼 있어도 지상에 있고 공중에 있고 3차원. 지하에 있어도 진짜? 3차원 움직임을 할 수 있는 게임은 이게 오케이. 유일해요. 우와. 그래서 이동을 시키려면 어렵다. 진짜 상대를 어렵겠다. 이동을 시키려면 난 이미 혼돈의 얘를 골라서 M을 누르면 일단 방향과 거리를 지정할 수 있는데 이렇게만 찍으면 가. 근데 여기서 Shift를 한 번 더 누르고 올리면 고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근데 RTS 가뜩이나 조작이 어려운데 맞아. 3차원까지 들어가면 그래서 너무 어려운 거 대부분은 아니야? 근데 생각해 보면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네가 공격을 위에서부터 받으면 약하고 뒤에서 받으면 약하고 이게 그렇겠어요? 있긴 있는데 있긴 이게 어려운 게 봐봐 얘하고 나하고 같은 평면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내가 쟤한테 가는 최단 거리는 직선이잖아. 위로 가거나 아래로 가면 시간이 늦어. RT에서 시간이 늦는 건 자원이 늦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평면 싸움을 하게 되는데 약간의 고저차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게 또 새로운 전술을 가져오기도 하죠. 예를 들면 큰 크루저나 이제 뭐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배면이랑 이 장갑부가 위에서부터 바로 공격을 받으면 되게 약해요. 금방 깨져. 그래서 그럴 때 고저차를 좀 이용을 해주고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스타가 한창 민속놀이가 되던 시점이라서 그러네요. 98년 정도. 99년도. 그래서 사양 높은 게임 PC가 아니면 안 돌아갔었던 건데 그거 3D니까. 네, 저는 퀘이크하고 언리얼을 집에서 PC로 돌리고 있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나름 하이엔드 PC였거든요. 부모님이 고해를 짜는 사람이었구만. 그렇지. 보니까. 99년도였기 때문에 그것도 컴퓨터 전화선 0140 꽂아가지고 인터넷 하던 그 시기란 말이지. 다음이 처음 나온 게 2000년이거든요. 하여튼 그 시절에 이게 9월달에 나오고 제가 12월달에 겨울에 이제 이걸 사서 하는데 진짜로 제 방이 그때 쪽방이었어요. 되게 우풍 되게 심하고 거기서 추운데 이불 뒤집어쓰고 하던 게임이란 말이지. 근데 게임의 스토리가 어떠냐면
저희 카락이라는 어떤 머나먼 은하계의 태양계에 카락이라는 행성이 있는데 이 행성은 90% 이상이 사막이야. 그래서 아주 소수의 부족들이 나눠 살고 있는데 종교적인 이유로 진짜 수백 년 동안 싸우다가 최근에서야 이제 정신을 차리고 우리 그만 싸우자, 힘을 합치자 해서 조금씩 문명이 발전하던 와중에 통일 정부는 생겼고 통일까지는 아니었어. 싸움을 멈추자 정도. 그래서 이성의 시대라 그래요. 거기서는 이제 시대를. 이 부족들이 같이 공동 과학 기술을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행성 전체가 사막이니까 너무 엄청 넓잖아요. 그 중간에서 이상한 유적을 발견했는데 이게 우주선이었던 거지. 그 우주선에서 뭘 발견했냐면 일단 비석 같은 건데 은하계의 지도가 그려져 있고 어떤 점에서 다른 점까지의 이 선이 연결돼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랑 이거를 조사해 보니까 여기 하이퍼스페이스 코어에 기술이 들어 있었고 이거는 이 점의 한쪽 끝은 우리의 지금 별이고 마지막 끝이 있는데 연구를 더 해보니까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홈월드라고 써 있는 거야. 우리 고향별이라고. 아니 히가라라고 지구가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먼 선조들이 여기 왔고 알아서 이제 나중에 스토리 진행되면서 알려지는 게 그 타이단이라는 악의 제국이 있는데 얘네가 전쟁을 하면서 이 종족을 몰살시키려고 어떻게 해서 전쟁에서 죽였는데 하이퍼스페이스 코어를 못 뺏은 게 딱 하나 있었고 그 모선을 타고 여기까지 변방까지 와서 여기 살게 된 거예요. 그걸 알고 나서 이제 우리 고향별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 전인류가 모든 생산 활동을 멈추고 60년 동안 이 함선을 만들어요. 모선을. 여기에 모든 인류를 태우고 홈월드로 가자 이거지. 그래서 첫 장면에서 그 내가 가졌던 첫 장면이 뭐냐면 얘네가 이제 60년 동안 완성을 했어. 완성을 시켜서 얘네가 처음으로 이 건설 시스템에서 쫙 출발하는 장면 위아래에 이 장면에서 이 사뮤엘 베버가 만든 현을 위한 아다지오라는 곡을 본인 사뮤엘 베버 자신이 미사곡으로 쓰려고 아누스데이라고 가사를 붙인 그게 아카펠라로 뒤에 쫙 흘러나오면서 나오더라고. 봤어요. 이 모선이 쫙 출발을 하죠. 그래서 하이퍼스페이스를 갔다가 돌아왔어. 시험 비행을 하고 돌아왔더니 모행성이 불타고 있는 거야. 타이단이 그 시그널을 보고서는 또 죽이겠다고 찾아온 거지. 거기서부터 은하계 끝까지 또 이제 여행을 하는 거야. 계속 전투를 하면서 여러 종족을 만나고 해적도 만나고 개고생하면서 거기까지 가서 히가라를 찾았고 마지막 미션이 거기에 쳐들어오는 타이단의 대함대를 막는 거예요. 그 대함대를 막는 건데 이건 진짜 해봐야 돼. 너무 스토리 몰입감이 너무 좋아요. 재밌을 것 같긴 해요. 이거는 진짜 몰입감 스토리 다이제스트로 봐야겠다. 리마스터 계획이 없나요? 근데 추천하는 거는 저는 리마스터보다 본편을 하는 거 추천하는데 리마스터가 이미 돼 있어요? 네, 리마스터 나왔어요. 2015년에. 근데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면 그동안 내가 만났 이 엔딩 크레딧으로 넘어가면서 아트웍이 계속 나오는데 그 여행에서 만났던 외계인들 뭐 메카닉들 다 아트웍이 계속 지나가면서 추억을 떠올리면서 보는 거야. 아 그렇지 얘네 해적, 아 얘네 원래 디자인이 이런 거였구나 보다가 맨 마지막에 그 음악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예스라는 프로그레시브 밴드 할아버지 밴드거든요. 이 밴드 18번째 앨범에 들어가 있는 곡인데 이 게임을 위해서 가사를 지은 거예요. 가사가 진짜 좋아. 할아버지 이 게임 좋아했나 보네. 돈 받고 한 거지. 근데 이 노래가 마지막에 끝날 때 곡이 쫙 9분 30초짜리 프로그레시브 곡이라 되게 이 드라마틱해요. 근데 완성도가 있구나. 가사도 그 홈월드의 가사야. 진짜 우리가 마지막 클라이맥스 가사가 뭐냐면 더 이상 우리는 멈출 수 없어. 근데 옛날 프로그레시브 밴드들이 그런 거 좋아하는 것 같아. 서사시 같이 막 태양을 따라가자, 태양을 따라가자. 헬로윈 노래 중에 그런 거 있는데 10분 딱 끝나고 음악이 조용해지면서 화면이 싹 어두워졌다가 별이 막 떠올라. 그 다음에 이 음악이 딱 끝날 때 마지막에 이 구석탱이 조그만 점 하나에다가 화살표 끼쳐가지고 You are here 이렇게 떠. 너 여기 도착했다 이거지. 아 근데 폭풍 눈물이. 근데 설명하니까 실제 게임 했으면 전율이었을 것 같아. 진짜 전율이었어. 그래서 이 위아 어웨이 이 장면과 이 엔딩 크레딧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임계 길이 남을 명장면이라고요. 꼭 한번 추천해보시길 추천하고. 이거 말고 한 곡 더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스의 홈월드하고 첫 번째 아다지오 이 두 개의 장면은 제가 링크 해드린 게 있으니까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1분 정도 이게 시간이 없으니까 각자 점수하고 감상만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 게임이 최근에 나왔다면은 아마 분명히 이제 해봤을 겁니다. RTS인데? 나 RTS 좋아해. RTS지만 이거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할만해요. 네. 근데 음악은 제가 딱 와닿는 게 없어가지고 3점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근데 SF를 굉장히 좋아해서 사실은 이게 이제 OST에 대한 설명이긴 한데 게임 그 스토리 자체 굉장히 흥미가 높아요. 정말 재밌어요. 정말 재밌어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음악과 링크를 생각하면은 좀 와닿는 건 좀 덜한 것 같아요. 가사를 봐야 돼. 그래야 느껴져.
제가 영어 할못이라 죄송합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이 스토리 자체 흥미도 때문에 저는 4점 드리겠습니다. 땡큐. 네. 저도 비슷하게 4점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에이스님 이거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할 수 있을까? RTS라서 좀 거부감이 있을 수 있는데 튜토리얼만 충실하게 하면 천천히 해도 할 만한 게임이에요. 이 게임은. 그래요. 혹시 워스리 해보셨어요? 워스리 해봤지. 워스리가 어려워 이게 어려워요? 나는 워스리가 더 어려워. 워스리는 히어로 컨트롤 해야 되잖아. 네. 나 그래서 못해. 저도 워스리 엔딩 못 봤거든요. 못해가지고. 이거는 근데 그냥 한 대 다 골라가지고 포메이션 지어서 전투하면 그냥 나는 전투 어택 딱만 해놔도 전투 겁나 멋있어. 은영전 전투 그런 건가? 하여튼 이건 나중에 한번 보시고. 네네. 자, 저희가 녹음 시간이 좀 많이 지체가 돼서 아쉽다. 시간이 짧게 남았어요. 1등, 2등, 3등 아쉬운데 발표하고 등수만 발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등수는요. 꼴등이 시크 형님. 아, 이게 진짜? 음악적 공감성을 좀 이끌어내는데 그래. 실패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두근두근. 수봉님이 3.83점으로 어? 3등. 메리요? 내 하위권이야 내가? 그렇지 하위권이지. 에이스님이 딱 4점. 그다음 제가 4.16점으로. 아시구나. 야. 네, 이게 결국 이제 가사가 먹혀야 됩니다. 그렇지. 이게 그건 그래. 이게 문성도 맞아. 한글 가사였으면 맞아. 정서에 네. 정서에 호소하는 게 있습니다. 네. 맞아.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추억의 부금들 이야기를 해봤고요. 또 가사 저희- 없는 노래 중에 난 1등. 이거 완전 네. 정신 승리야. 재밌게 들으셨다면 홍준표 레벨인데. 구독과 댓글,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자, 저희는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쉽다. 너무 짧게 했네. 아쉽다. 그러니까 나도 홍보도 말도 얘기 할수 더 해야 있었는데. 되는데. 너도 말도 할 수 있어.